자,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찾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주사입니다. 오늘은 소장님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수없는 방PD입니다. 갑자기 하이에나 같은 정소장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지금 많이 먹었나 봐요. 더위도 먹고 충격도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재수 없는 말을 해 왜? 운이 좋았는데 어떻게? 탁 봤더니 보였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도대체 방 PD는 맨날 저렇게 어디 성장성도 높고 이런 종목을 어디서 찾아내냐 물어봤더니 봤더니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재수 없겠어. 제가 그 단어를 빼먹었네요. 핵심 단어인데 뭐였어?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봤더니 보였어요. 그럼 이제 덜 재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양념을 쳐야 돼, 양념을. 오늘 소장님 좀 가서 좀 어려운 종목을 갖고 오셨네요. 아니, 발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어를 싫어하는구나. 네, 싫어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는데, 대우 거였어요? 원래 대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또 대우였어, 대우. 주식회사 대우여서 거기서 그 분할을 해가지고 대우 인터내셔널로 분할을 했고, 다시 이제 포스코 그룹에 인수가 된 거지. 인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합상사예요, 종합상사. 종합상사가 뭐예요? 종합상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기야 요즘 세대에서는 종합상사 그러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요즘 세대. 왜 그래? 재수 없는 데에 이어서 이제 뻥까지 치네. 요즘 세대라니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제가 50을 바라본다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종합상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상사맨 하면 그 저돌적이고 그리고 또 그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야? 맥도날드 창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맥도날드 창시자가 생각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상사맨이잖아요. 상사맨이었어? 예, 원래 뭐더라? 정수기 팔고 뭐 팔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건 방판 하는 사람이잖아. 자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미생 안 봤나? 미생 그 드라마 말씀. 네. 그 만화에서도 나오고 그게 종합상사 상사맨이잖아. 그래서 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뭐랄까 종합상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뭐 그 미생 보다 보면 막 각 나라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뭐랄까 뭐 불굴의 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지.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무역회사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이제 판매 혹은 대행, 무역 대행 이런 게 이제 주 업무였는데 이게 지금 종합상사라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현대종합상사,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 대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상사였어. LG상사도 마찬가지. LG상사가 이번에 지금 LX 인터내셔널인가 이걸로 바뀌었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때는 그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끌어가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유명무실하게 됐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하기가 힘들어서 전문적인 판매 조직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종합상사의 역할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뭐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어떤 인지도를 가지게 됐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체 판매망을 지금 거의 구축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억지로 가서 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지금 현재.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상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잠깐만요. 종합상사
회사 종합상사인데 이 회사는 음. 그럼 뭐, 약을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판매만 했던 거에서 네. 이제 투자나 그리고 또 개발, 제품을 개발. 아 직접. 그렇지. 어. 이런 걸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거야. 잠깐만요. 왜 좀 냄새가 나지? 제가 에코 마케팅 했는데 이거 약간 어. 포스코 마케팅 느낌인데요? 그래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나도 아까 우리 저 방 PD가 소개한 에코 마케팅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도 사업 그 구조 그게 비슷하네요. 비슷해.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로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네. 종합상사 역할을 하면서 세계 곳곳의 지점과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좋은 제품을 이제 공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이거 그야말로 본인의 그 본바탕의 역량에다 플러스 알파 날개를 다는 형국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그런 그 상품 내지는 제조 그리고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물건 네. 이 측면에서 1번 타자가 뭐였냐면 미얀마 가스전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부분이야. 그래서 옛날에 대우가 네.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에 미얀마 가스전을 이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 거야 거기에. 근데 20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가 나오면서 그걸 중국에 30년 동안 팔기로 했어. 근데 이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영업이익 중에 거의 한 70%에서 80%를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네. 판매 수익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어떤 그런 연구 개발이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기보다는 개발이지 개발. 네. 자원 개발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고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팔면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첫째 에너지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이 지금 두 번째 그 탐사를 하고 있어. 네. 그 지역을 불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가스전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어떤 에너지 사업부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그 매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식량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인도네시아 팜농장 그래서 팜유 있잖아. 팜유. 팜유. 그래서 27,000 헥타르를 지금 해서 식재를 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이 오일을 생산하고 있어. 야, 27,000 헥타르면은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요거를 그 구체적인 이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뭐 무슨 우리나라 뭐 도 이상 정도의 이만한 거잖아. 그렇지, 이만한 거지. 그래서 그 한번 27,000 헥타가 어느 정도 넓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터미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유럽 쪽도 지금 어떤 그 식량 관련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포스코 케미칼 잘 알지? 잘은 아니고 케미칼이니까 조금 압니다. 케미칼 제가 공부를 좀 했어서. 그래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그 전기차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네. 이거를 주력으로 해서 지금 요즘에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네. 요 부분하고 더불어서 포스코 이제 그거는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케미칼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밑에 자회사가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구동 모터의 코어. 이제 구동 모터의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적층으로 철판을 이렇게 잘라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전 세계 구동 모터 코어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그 이 포스코 SPS만 금형을 자체를 제작을 하고 있대.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조업체가 아닌데 지금 제조업체로 지금 그
사업 전환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역량을 플러스 그다음에 제조업체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네. 가스전하고 상관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미래의 먹거리를 붙여가면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야. 전 세계에 판매 그 루트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이미. 그 다음에 본인들의 기술이나 본인들의 제품을 쉽게 팔 수 있는 에코마케팅 다시 한번 관심주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그 큰 틀에서 하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우리 방PD의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규모는 작지만 이런 네. 몇 조 단위의 어떤 그런 건 그렇죠.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틈새 시장을 해서 이게 사업 구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사실. 차트도 혹시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비슷한가? 잘 모르겠네. 한번 보지. 자, 유통 무역 쪽에 있네요. 그러네. 네, 삼성물산, LG상. LG 상사 이름이 안 바뀌었네.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쓰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나 종목이 추가되는 걸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무역 쪽 회사가 그냥 워낙에 이 굴지가 커서 그런가요? 그렇지. 다 대기업 네. 관련 회사들이지. 그러네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로. 와. 그러고 보니까 또 아까 한 얘기하고 비슷하네. 그때도 이게 이제 15% 올라갔었는데. 에코 마케팅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차트고. 그렇죠. 이거는 일주일 전 차트네. 네. 야, 그러면 이거 조정받는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덥석 사면 안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보다시피 여기 지금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그 우리 방 PD 좋아하는 떡볶이가 네. 큰 큼지막한 떡볶이 나타나면서 거래량 확실한 매수 신호 나타났지. 근데 이건 이제 일봉의 입장이고, 내 사실은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오른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내 재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좀 장기인데 지금 2006년부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2006년 레벨로 봤을 때 매출액도 역시 종합상사가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합상사라는 건 남의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건 그건 총 그 어떤 취급액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주가는 어떻게 보이죠?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무슨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그리려는 게 아니라 추세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국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일봉도 중요한데 일봉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의 어떤 수준과 매출액의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7,000원이고 예전의 고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2,000원, 3,000원 요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아니다. 그 실적 가치도 그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했다. 근데 좀 고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승 추세로 가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봉을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장기권의 어떤 그 일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고점을 지금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게 방금 전에 그 우리 재무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고점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매출액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용을 볼까?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이건 종합상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무역이 안 되니까. 무역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올스톱이었잖아. 그렇죠. 셧다운이었으니까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돌아서면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저거는 거의 한 15년 이상의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최근에서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거나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영업이익 지금 예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역시 상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엄청 적네요. 적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네. 보면 이 자체 제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체 제품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지. 어떻게 그쵸. 보면 내 거를 팔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수수료를 먹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체질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PBR이 지금 0.5배에서 0.7배 이 정도야.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PBR 밴드를 보면 이게 지금 짧아서 그런데요. 옛날 걸 보면 이게 거의 이 밴드도 PER 밴드도 13에서 16 사이.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면 지금 5만 원대야. 지금 간다고 하면. 네. 그 PBR도 마찬가지. PBR도 1.4에서 2배까지 갔었다고 옛날에. 그럼 2배라고 그러면 또 역시 한 4, 5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맨 위에 보라색이 1.25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갈 길은 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요즘에는 좀 그래요. 장기 투자로 정해놓고 매수했어도 중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하지. 또 단타가 될 수도 있어. 네, 단타가 될 수도 여기 있어요.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막 깨지면 팔아야지 어떻게 단타로 생각했다가 장기가 되는 거는 거의 없죠. 없지. 근데 중기가 장기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그렇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떴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이거 염두에 두고 누림목이 생기면 그때 투자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투자한다면은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 신호가 발생해서 네.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이 있지. 여기서 이제 아까 에코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여기서 또 올라서 사라고 그러면 참 이건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근데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또 그냥 훅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것도 참 곤란하고. 올라가면 쫓아가는 걸로 조정이 오면 조정가는 걸 기다리는 걸로. 그런 면에서 올라온 듯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구나 하고 쫓아가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황소냐 곰이냐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느냐, 순간 체결 강도, 순간 체결 양, 그 거래액 이런 걸 다 염두에서 보시면은 예, 그게 좀 잡기가 좀 편하실 거고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좀 봐야지 어떻게 예, 돌아가는지. 그때 변동성이 좀 심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을 설명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당장이라도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관심 종목, 이런 종목도 있구나. 그리고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겠거나,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예, 그렇다고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 차트, 이제부터 차트를 봐야 됩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차트를 보면서 사실 몰라요. 저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네. 만약 내가 팔라고 해서 올라가면
싫어할 거고 가만 냅두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 전화 끊어. 끊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를 미리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주식 초등학교도 하고 그 간간히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뭐랄까 익히면서 본인의 것으로 또 승화시키면서 하면은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뭐랄까 그냥 매매의 신호로서 받아들여 버리면 참 곤란한 경우가 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 그래 뭐 사셔도 좋지만 산 다음에 어떤 대응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얘기를 오늘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의 어떤 흐름이 있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방 PD도 그렇고 정 소장도 그렇고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르든 떨어지든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자신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이 영상을 보고 매매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의 참고 자료.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었구나. 지금 보면 우리 방 PD가 보면 참 좋은 종목들을 그리고 좋은 그 시각에서 같은 종목도 나쁘게 보면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전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신선한 시각으로 지금 보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여유 있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이번 주에는 저희 주식 약국이 휴무이거든요. 휴가 같습니다. 정약사 휴가 같고요. 박약사는 싫답니다. 주식 약국은 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종목을 들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조새가 아쉽네요. 좀. 시조새가 휴무입니다 지금. 그런 건가? 시조새가 휴무입니다. 다음 주에 주식 약국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